자, 시장에서 그동안 없었던 아주 신기한 차트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차트들을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신고가라는 건 왜 가는 걸까요? 예, 당연히 회사가 호재가 생겨서 더 성장할 것 같으면 신고가를 가죠. 그동안에 있었던 가격을 돌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가서 회사가 그만한 가치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듣는 단어 선반영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차트를 한번 보죠. LX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지금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트는요, 지금 보시는 이런 계단형 차트 있잖아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트 유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지금 딱 별로인 건 뭐냐면 아래 보시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국내 작전 세력만으로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만한 금액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해외의 메이저 세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세계 차트도 볼까요? 신세계 차트도 신고가 하면서 계단형 상승, 제가 좋아하는 차트 모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S1이라는 회사, 이건 아주 신고가는 아니지만 긴 시간 동안의 깊은 바닥을 탈출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자, 이건 예전에 남북 경협주로도 주목을 받았던 종목인데 역시나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작지 않아요. 코스피 200에 4조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리고 기업은행도 드디어 신고가를 뚫기 시작했어요.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좀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2차 파동이 나오면 더 크게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지주사 종목, 금융주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KT는 어때요? 지금 보이시는 거 그냥 다 이게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돈들이 어디로 많이 몰렸어요? 현대차로 몰리고 반도체로 몰렸단 말이에요.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데 그 종목들은 지금 부진해서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외에 코스피 200 종목들은 돈들이 들어오는 중이고 그 돈들이 들어와서 신고가 행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트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대시세가 나오는 차트 유형들이거든요. 또 제가 이 말했다고 해서 뭐 막 이렇게 비중 베팅하지 마시고, 자,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승할 때 이런 계단형 상승을 만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제가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차트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비슷하죠? 그래서 저는 이런 유형들의 차트들을 보고 지금 한두 종목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요 종목, 그러니까 개인들이 정말 비중 베팅해서 많이 산 종목만 못 가고 있고 그 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지금 밸류업이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됐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의 상승이 대거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시그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서야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지속된다면 이 종목들의 시총이 점점 커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기니까 시가총액이 이 정도다라고 하면 점점 오르면 오를수록 시가총액이 커지고 시장에서 주는 영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차트도 좋고요. 그래서 시장을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신용 물량이거든요. 신용 물량을 오늘도 열심히 흔드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만약 다른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가격을 위에 얹혀놓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의 생각에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격하게 흔들고 있긴 하지만 이 흔드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통상적으로 이 정도의 상승이 만들어졌으면 2, 3개월 보합 흐름으로 가도 옆으로 가도 이상한 흐름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거고 실적 발표를 위해선 충분히 개미를 흔들 수 있는 시간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면 얘도 멱살 잡혀서 끌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어떻게 할지 그건 세력 마음이기 때문에 제가 완전하게 뭐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지금은 그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외의 종목들을 보니까 코스피 200 종목들이 이런 움직임들이 심상치가 않다. 시장이 더 좋아질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전 맞다고 보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이 이제서야 돌파했어요. 이제서야 신고가 돌파했단 말이에요. 우리 저번에 방송에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기세나 추세나 코스피의 힘을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은 사실 시가총액이 더 작잖아요. 작은 돈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말인데 코스닥 3,000포인트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약에 3,000이 아니더라도 2,000만 간다고 해도 지금 가격은 얼마예요? 1,100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상승 여지가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 것도 결코 나쁜 판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타이밍을 좀 놓쳐서 돈을 못 버신 분들이 코스닥에서 기회를 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코스피도 물론 중간에 기회를 또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밸류업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여러모로 상황을 봤을 때 한국 증시가 그만큼 저평가를 그동안 받아왔던 건 또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그 이상의 너머를 보고 있는데
외국의 세력들이 한국 시장을 통해서 뭔가 갖고 있는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그렇게 안 올렸다가 이번에 한 번에 확 올리고 딱히 뭐 달라진 것도 없거든요. 네, 한 번에 확 올리고 그리고 밸류업 핑계를 대긴 하지만 거기에 또 해당 안 되는 종목들도 있거든요. 정체됐거나 수익이 저하된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같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냥 묻지마 매수가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칠게요.